혼자 걱정하지 말라니까. 나한테 얘기하면 답이 다 나오고 왜 혼자 걱정하겠어? 그래 시간 조정을 빨리빨리 해가지고 하면 되지. 아니 저희가 출발할 이미 없을 때 감성적으로 일이 더 많아요. 저희가 2시 반부터 50분까지 쓰고요. 3시 20분부터 3시 40분까지 3시부터 다 3시 50분, 3시까지. 아니 도레미 해소하고 해결하고 세대기 시연도 이런 것도 선거를 앞두고 근데 대만이 이게 단상이잖아. 여기 버튼이 스위치가 하나 있어요. 그럼 키가 좀 작고 이렇게 마이크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되죠. 꺾어도 잘 안 꺾어지기 때문에 이걸 낮춰가지고 마이크가 입을 가리면 그리고 하실 때 정면을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이게 말씀하시면 좋습니다. 고정, 정당을 선택하면 개인적인 그런 관계로 무슨 주는 거 저는 원래 도로갑에서 지나고 오랫동안 도로갑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드리고 저는 대안도 공간이 있다고 하고 있어요. 제가 뭐 말씀 뭔가 담당관님이 우리가 이 양반 자, 이게 통합장이에요. 제가 얼굴을 할 수 있는 무슨 선정이 있었어요. 그냥 선정이 있었어요. 이건 나중에 그 사진을 잘 본 적이 정문가 열고 이쪽에서 김대호 쪽으로 다 얼굴 나뉘고 네.
아버님 공간이 이재영 위원장님이시네요. 잘 보시려고 이건영 위원장 못지않게 귀한 분이라 생각해가지고 괜찮아요. 약간 다른 데가 있는데 사실상 나무업다 배우신 건데 진짜 조립센터하고 하겠다 아니 그런 거 원래 잘 맞아. 네네. 3시 아니세요? 아, 경로관이 줄을 서야 돼. 정의당은 그 순서 없으면 정의당 가면 안 되지? 순서 없이 마음대로 들어가고 있어. 아니 아니 너무 왜냐면 빨리 설명드려야 돼. 순서 없어서 아니 시끄러워. 내가 얘기하는 등록 안 하는 사람 왜 들어가냐고. 등록 안 한 정의당이 들어간다니까 화나셔. 우리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뒤에는 그 다음에 잡으라고 빨리 그러면. 빨리 잡으라고. 네, 우리 시도하고 있어요. 미디어 담당이 시간 관리 없지 않아. 없어요. 우리 양보라고 저래 말 모여가지고 3분만에 끝냈다는 거야. 양보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2시 반, 그냥 3시 2시 사이에 저희
대충 잡으면 이쪽으로 하면 되지. 일부러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그냥 우리는 정도만 보장을 해야 돼. 이장이 그렇게 하면 여기는 안 나. 아니 여기 법이 15분 정도까지 법이 아니고 15분 정도 우리 여기 또 기다리고 있어. 아니야 다 같이 해야 돼. 15 또 따로 하고 그럴 새 없을 텐데. 따로 만들면 어때? 오세창 그걸 안 하고서는 그 시민단체 그거 하나만 하면 되지. 안 그래? 그 대통령 확인해 보세요. 15. 그러니까 15는 피하고 시민단체 그걸. 아니 그건 아니 그런 소리가 아니라 지금 운영의 묘 때문에 논의되는 거예요. 여기 있어. 한 2분 정도 하시는 걸로 미리 준비를 좀 해주세요. 아니 왜냐하면 그게 네 분인가? 네 분?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이 방의 법이 15분이에요. 총. 네 분? 근데 지금 5명이 말해야 돼요. 개혁병 전국 먹거리 연대 공동 대표로 25분 하니까 빠져서 40여 년간 사회운동에 그때 지난 아니 20여 내 년간 얘기는 3시 20분이 우리 타임이니까 얘네들이 10분 일찍 끝나면 그 10분과 우리 타임 15분과 25분이 우리 타임이라는 반대하라 그러니까 하나라는 정보를 맞서서 전국적인 비상급식 열차를 구경한다고 2.5분 2분 15분 패러다임을 바꿔내는데 그거는 난 작년 10월에 시도로 만든 농업보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당의 먹거리 특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아서 지속가능한 먹거리 순환체제 구축을 위해서 노력해 오고 계십니다. 참고로 저희 당의 먹거리 특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으셨지만 당시에는 민주당이 입당하신 것이 아니라 당 외 인사로 당과 함께 그리고 오늘 개혁병 공동대표님과 중간 친환경 농업을 경기 친환경 농업이자 그리고 오늘 인사를 참석 못하십니다. 이해를 아니, 그러니까 국회의원 내지 정치적 관련된 모든 사안들을 여기서 브리핑을 해서 우리 당과 함께하는 위해서 생명과 공동체를 위한 삶을 살아오신
분의 일당은 문재인정부의 특성과 자제인 먹거리 종합대책의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당에 더 안전한 먹거리가 있어야 그래서 15한 다음에 시민단체 노프라고 일당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애국경 운동 대통령의 인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신안동 유산국제 시감선에서 지난 20년간 먹거리로 행복하게 왔습니다. 노동, 여성, 교육, 먹거리 운동과 40년을 살았습니다. 먹거리 정책 현장에서 늘 격적으로 저는 많이 나섰습니다. 현장을 찾아 시민과 대화를 맡고 대책을 마련하며 함께 해결해 온 현장.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오셨던 친환경 무상급식의 시력을 이뤄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의 데모로 부르며 민주당과 함께 친환경 무상급식의 시대를 열어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압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무상급식 도입 반대를 우선으로 시장직을 사퇴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하는 홍준표 전 경남 도지사와 맞서 싸웠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는 찬반 논쟁이 거칠었던 사회정치, 시민들이 선거정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낸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이 시장직을 포기하고 보궐선거를 통해 박원순 현 시장이 당선된 이후 첫 결제가 친환경 무상급식이었습니다. 그 결과 2020년 현재 전국 27개 방역시도 초, 중, 고등학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이 시행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친환경 무상급식의 다양한 성과가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 시절, 지역경제 수혜가 일자리 창출, 먹거리 불평등 해소, 친환경 생산 기반 확대, 탄소 발전 저감,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밥상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두 아들을 초등학교에 보내면서부터 있습니다. 엄마면, 엄몽이면 누구나 아이들의 건강한 밥상에 관심을 갖게 되는 저도 사람입니다. 97년 IMF 시기에 급식비를 못 내고 친구들의 눈치를 보며 스칼레리아와 물로보기를 보는 아이들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급식비 못 내는 아이들의 시간을 빼라고 내놓지는 어느 교장이나 연기고 화가 납니다. 연기를 목적으로 아이들에게 밥상사를 하며 덕바에 저질의 수입산 식재료를 사용하며 일종족 대형 사고를 일으켰던 대기업의 선선함을 보며 분노하지 않았고 최근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자원들, 먹거리 위기가 우리의 삶과 건강,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먹거리는 국가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정책입니다. 우리나라 국물 자본은 21.7%, 할인에 의한 중소공을 95%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4.5%에 비한 고령 농업인이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중 68%가 중소가정입니다. 세계 식량 사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고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과 먹거리 불평등과 건강 불평등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괴로움이 이러한 문제를 민주당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먹거리를 동시정선에서 이론과 실천을 견뎌온 경우에 민주당의 입당을 이번 총선의 기회를 두고 생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들의 정치적 욕심 때문에 아이들의 친환경 무상급식을 거부했던 분들과 맞서 싸워서 민주당의 총선 승리와 함께 하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일본 7월 도쿄 올림픽 이후
있을 수 없는 일본산 먹거리 우리의 원상, 우리의 해양을 지켜야 일본 제품과 범용 특권을 지켜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2011년 친환경 무상급식 1세대가 이번 총선에서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이들과 함께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지해온 학부모, 농어민, 소비자들과 민주당의 영토를 넓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이뤄내는데 하나리 일하기 성과를 만든 사람, 쟤네는 문재인도 합당해. 민주당과 함께 합당하는 게 낫다. 민주당을 합당해라. 응? 정의당은 민주당을 합당해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엄청 낮춰서 뒤에 카메라를 빨리 근데 우리 공화당 대표 조은진입니다. 오늘 인제 15, 16, 17, 18 또 예비후보 등록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화당하고 자유통일당 통합 날짜가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자유우파 국민들, 특히 자유우파 단체 전체를 모으겠습니다. 또 제 정당들을 하나로 모으겠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전신의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의 하는 행태가 우파의 가치를 다 버리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바깥에 재태극기 세력과 우파 세력들을 하나로 뭉치는 작업을 급속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인재 영입 15호 오세찬 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지금 우파 격이 혁명투쟁에 구국동지회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군 구국동지회 사무총장이시며 법무법인의 본부장이시고 국방부 합참 연합사 유엔사의 공군 중령으로 근무하셨고 자유한국당 중앙원회 외교통상분과위원회 위원장, 여의도 연구원 통일외교안보정책자문위원을 하셨는데 자유한국당을 탈당하시고 미래통합당을 2월 20일 탈당하시고 우리 공화당 입당하신 분이고 구로을 출마 예상자입니다. 오세찬 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평범한 사람 오세찬 후보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난 18대 대선에서 52.6%라는 압도적인 국민의 지지를 받아 통일 대통령, 행복 대통령 박근혜를 탄생시킨 정통 보수당 자유한국당을 탈당합니다. 제가 지난 10여 년간 혼신의 힘으로 외곽에서 지켜왔던 소속 정당을 버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최근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퇴진과 보수통합이라는 이명 아래 당명을 미래통합한다는 어법에도 맞지 않는 미래통합당으로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그 신당 당명에서 볼 수 있듯이 정당적 가치와 정치적 비전이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더 이상 미래를 볼 수도 없고 탄핵 세력, 배신의 정치 세력이 주도하는 미래통합당으로서는 우파 통합도 형식적인 무늬만 통합될 것이고 결국 국민의
지지 획득에도 실패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 보존과 국가 번영이라는 희망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3년간 언론 노조의 조종을 받고 있는 메이저 언론의 미보도, 왜곡 보도 상황에서 오로지 당원의 힘만으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무너져 내리는 국가안보와 경제 파탄의 실정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동지들과 아스팔트에서 눈물겨운 투쟁을 하고 있는 태극기 정당 우리공화당에 입당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국민 지지 47%에 불과한 문재인 정권이 오로지 한쪽만을 바라보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저지른 가혹한 사법적 인권 유린, 생소한 소득 경제론 등 수많은 국면을 부는 정책, 유엔 군사 정전 협정을 위반하는 무모한 9.19 남북 군사 합의, 무분별한 원자력 발전소 폐기 등 반국가적 정치 행보를 더 이상 눈뜨고 볼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헌법적 가치 그 자체인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반드시 구출하고 국가의 상권분리 원칙을 무자백에 짓밟아 공수처법을 통과시킨 내노남불의 대명사 더불어민주당의 횡포와 불법적 만행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일개 필부인 저마저 이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의 격동하는 주변 정세는 한국이란 지정학적 위치에 놓인 국가가 중립을 선택하도록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교적 수사로는 외교협력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선택을 강요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전쟁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 실현에 유리한 노선 선택의 지혜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내세우는 팍스 아메리카와 시진핑이 공동 운명체라고 말하면서 아시아의 패자 지위를 노리는 팩스 시니카,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할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현 정권의 정치적 행보는 이미 중국 주도의 세질서적으로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6.25 전쟁을 경험한 우리로서는 대단히 위험한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가오는 4월 15일 총선거는 선택 문제의 국론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저희 당은 이러한 냉엄한 국제 질서 속에서 미국, 일본과는 한미, 한일 동맹을 더욱 결속을 공고히 하고 중국과는 4대 외교 노선에서 당당한 전략적 동반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공화당을 비롯한 제 동지 정당이 압승해야 대한민국의 영토와 경제를 살려내고 우리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인재영입 16호 박철성 대표를 소개합니다. 박철성 대표는 시민단체 헌법수호 국민연합 대표십니다. 그동안 탄핵 찬성 국회의원 고발운동 등을 하셨고, 국제대학교 정대학 학사, 숭실대학원 법학석사, 미국 변호사 과정 수료, 미국의 명예문학 박사십니다. 법무사시고 서울지방법원 사무관, 인천지방법원 등기소 소장, 법원행정부 고등고시 합격하셨던 분입니다. 이 박철성 동지가 그동안 우파 시민단체로서의 강건한 이 철학과 강건한 가치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운동에 최선을 다했던 헌법수호 국민연합 대표 박철성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번 4.15 총선에서 우리 공화당의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할 것을 이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문재인 종북 좌익정권의 지난 3년은 국민들에게 악몽과도 같은 세월이었습니다. 사기 탄핵으로 정권을 탈취한 이 정권은 나라 경제 전체를 완전히 나락에 떨어뜨렸고 국방, 외교 등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분야마저 완전히 망쳐놓았음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문재인은
월남 패망의 희열을 느꼈다는 반자유 대한민국 세력의 우두머리이며 대통령 취임 후 단 3년 만에 우리 국민이 70년간 쌓아 올린 빛나는 번영의 성과를 한꺼번에 무너뜨린 자로서 조만간 우리 국민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라는 구름텅이로 몰아넣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정권은 이번 4.15 총선을 통하여 국회를 장악하고 국회 장악을 통하여 헌법 개정을 강행하여 결국 사회주의 국가로의 길로 가고자 획책하고 있음 또한 모든 국민이 알게 된 사실입니다. 이들 종북 세력은 청와대에 들어앉아 매일 국민을 협박하고 있으며 그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마비시키고자 사법부와 검찰을 장악하였고 급기야 판검사를 전적으로 수사하고 처벌하는 공수처법까지 마련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들이 이토록 자신만만하게 마구 밀어붙이며 날뛸 수 있는 배경에는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진 공직선거법을 통하여 선거를 통한 합법적인 절차로 국가의 완전한 장악과 공산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은 이러한 부정선거의 위험성에 대하여 이번 4.15 총선을 앞두고 엄청난 위기감을 공유하면서 그에 대한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감시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법률직의 일을 해온 사람이며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일 또한 20여 년 해온 사람입니다. 저는 그동안 되도록 외부에 나서지 않고 주로 뒤에서 애국 활동을 해왔던 것이나 이제 이 나라를 점령한 집권당 세력이 헌법을 바꾸고 국가체제마저 통째로 바꾸겠다고 공언하는 마당에 앉아서 이대로 당할 수는 없으므로 이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 전부가 들고 일어나야 할 시점이지만 저 역시 목숨 걸고 결사항전한다는 자세로 이번 총선에 급히 출마하게 된 것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 세력은 이번 4.15 총선에서 모두 승리하여 나라를 통째로 들어먹으려는 저들 좌파 국가 전복 세력의 음모를 분쇄시켜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기필코 승리하여 당과 국가에 보답할 것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재영이 17호입니다. 현 파랑시민행동 공동대표시고 그동안 세월호 사건의 정치화 반대 운동을 안산 당원에서 하셨던 여성이십니다. 안산시 상생포럼 운영위원이시고 세월호 정치화 반대 운동 및 문재인 퇴진 시민운동 연대 활동을 하셨고 장애우들의 인권 및 협력 지원 활동을 하셨던 전지영님을 소개합니다. 전지영님은 안산시 단원 갑예정이시고요. 처음에 했었던 오세찬 동지는 탄핵 당시의 첫 탈당자인 김용태 의원 지역 구로을 출마자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박철성 대표는 양천 지역 출마자입니다. 전지영 동지를 소개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결정된 다음 날 진도 팽목항을 찾은 문재인은 세월에 희생된 아이들 방명록에 얘들아 미안하고 고맙다라고 하였습니다. 2019년 7월 31일 이 풍요로운 대한민국 서울에서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굶어 죽은 엄마와 아들이 발견됐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 수년 동안 세월호 반대를 외치며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했던 공정의 가치를 되새겼습니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자 우리나라 국민들은 무려 1288억 원의 국민 성금을 거두어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그러나 세월호 유가족들은 국민들의 등 뒤에 비수를 꽂고 맙니다. 1000만 서울 시민의 광장인 광화문 광장에 세월호 왕국을 구축해 5천만 국민의 심장인 광화문 광장을 사유화하려는 섬찟한 계획에 공포를 느낍니다.
저는 그것에 항의하고자 수십 차례 세월호 기업관에 나가 외쳤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돌아온 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12번의 고소 고발이었습니다. 참으로 할 말을 잃게 만든 건 저희를 폭행한 3건의 폭행사건 가해자들 3명이 서울역 노숙자와 지적장애 2급과 3급이란 점이었습니다. 애국가 대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사람들, 아이들에게 묵념을 하지 않는다고 호국영령들에 대한 묵념도 하지 않는 사람들, 4.16 단체 등 종북 좌파의 성질을 구축하기 위해 안산 도심 한가운데 세월호 낙골당을 짓겠다는 사람들, 250명 단원고 기업 교실을 위해 10만 어린 학생들 교육 행정의 중심인 안산시 교육청을 앗아간 사람들, 지난 6년 동안 광화문광장을 불법 점거하며 대한민국을 분열의 대결로 끌고 간 사람들, 탐욕과 이기심으로 세월호 돈잔치에 날 새는 줄 모르는 세월호 유가족과 4.16 단체, 인권변호사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2017년 8월 기념품으로 제작된 기념시계에 사람이 먼저다라는 글을 새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올 1월엔 사람이 먼저다란 이니셜이 새겨진 예쁜 머그잔을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람이 먼저다란 누구입니까? 혹독한 굶주림에 허덕이다 목숨을 걸고 탈출한 엄마 한성옥, 그토록 그립던 대한민국 서울에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6살 아들과 굶어 죽은 엄마, 세월호는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이용해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을 쏟아부으면서도 탈북자들의 고통은 완벽하게 외면한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닙니다. 무능과 반칙, 고집과 뻔뻔함으로 국민들을 속이는 정치인들을 올바르게 이끌어 아름다운 정치를 펼쳐 보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인재영입 18호입니다. 28세 된 청년이고요. 청소년 가정공동체 긍정의 힘 대표입니다. 긍정의 힘은 빈곤, 이혼, 왕따, 자살, 가출 등 위기 청소년, 비행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과 등 가정에서 버림받고 사회에서 외면당한 청소년을 돌보며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키는 가정공동체의 대표십니다. 28세의 청년이지만은 시민사회 활동을 통해서 많은 청소년과의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삶의 앞장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의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청년이라서 기쁩니다. 우리 인재영입 정우혁 씨는 28세 젊은 나이지만은 사회복지사 2급,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사 취득, 안산 단원에서 세월호 희생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그들의 반대 운동에 앞장섰던 젊은이기도 합니다. 정우혁 청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20일경) 22살, 23살 북한 청년 2명이 어선을 타고 생주 북한을 탈출해 대한민국으로 귀순하자 북한은 이들을 무려 16명을 죽인 살인자라고 유명을 씌웁니다. 그러자 통일부는 이들을 5일 만에 강제 북송을 시킵니다. 그리고 짐승을 죽이는 도살장에 끌려가 이들은 내포가 뜯긴 채 처형당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다음 3가지 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숙명. 저는 빈곤, 이혼, 왕따, 자살, 가출 등의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에 휘달리고 있는 위기의 청소년, 가출 청소년들을 8년째 돌보며 살아왔습니다. 철없던 젊은 시절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가출 청소년들이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를 돕고 같이 생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집인 지금 안산의 경기도 안산의 저희 가정공동체를 현 정부는 없애고 말았습니다.
저는 현 정부가 외면한 위기의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500만 청소년들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둘째, 사명. 지금으로부터 70년 전 6.25 전쟁으로 전 국토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나라가 두둥강 나고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 할머니의 세대의 피 맺힌 희생과 눈물겨운 헌신으로 현재 10대 강국을 이루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집권 3년 동안 100년간 쌓아왔던 외교를 망치고 경제를 파탄내고 안보를 무력화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며 목숨으로 지켜온 자유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삭제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삭제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겠습니다. 셋째, 천명.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기회는 평등했고 과정은 공정했으며 결과는 정의로웠습니까? 지난 정권의 불법엔 적폐청산이라는 칼을 휘두르면서 이제는 자신들의 불법에 들이대는 칼에 적폐라고 뒤집어 씌우는 이 뻔뻔한 이중성, 대한민국의 정치의 품격이 무너지는 것을 저 청년으로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구상 가장 거대한 감옥 국가이자 2,500만 주민을 노예로 만들어버린 인권 말살 국가 북한, 독재자 김정은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 귀순한 북한 청년들을 귀순시킨 현 정부의 정치적 야비함에 자유 대한민국이 치욕을 당할 순 없습니다. 이름 모를 선구자들의 피해 대가로 지켜진 자유민주주의, 나의 할머니가 목숨으로 지킨 자유 대한민국,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당히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혁 청년 동지는 안산시 단원을에 출마합니다. 다음은 우리 공화당에서 창당 때부터 큰 역할을 하셨고 현재 유된 대표이사시고 서울특별시당 수석부위원장, 우리 공화당 중소기업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외국정책전략연구원 정책위원이시고 강남구 범구민시민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시고 전 건국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였었던 전태열 동지의 강남구병 예비후보 출마 선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강남구 병의 예비 후보 등록한 전태열이라고 합니다. 강남구는 굉장히 우리 보수의 성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남도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만물의 영광이라고 하는데 누구든지 그 사람은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형님 때 정말 폐허가 된 6.25 남침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나라를 그분들께서 피와 땀을 흘려 세계 10위권의 나라로,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우리는 다시 우리 후손들에게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서 물려주든지 아니면은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지 못하면은 그대로라도 만들어서 유지해서 물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사람들의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살기 좋아지셨습니까? 지금 일명 코로나19라는 중국 우한 폐렴 바이러스 때문에 대구, 경북은 완전 봉쇄되다시피 해 있습니다. 서울에도 이미 각 부별로 확진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이 국회 의사당금에서도
이미 폐쇄 조치가 취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상당히 이 바이러스, 폐렴 바이러스로 굉장히 큰 아름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 공화당에서는 헌법적 가치를 유지하고, 그래서 자유 대한민국과 그다음 시장 가치를, 시장 경제 가치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나라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도곡동 쪽에서 봉사활동을 오래 해왔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 강남 비영 지역에 예비후보로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9호선 다 타보셨죠? 9호선 타보시면 강남 쪽에 나가시면은 삼성중앙역이라고 있습니다. 그 삼성역 처음에 원래 삼성중앙역이 아니었고 합당골역이라고 서울시 지명관리위원회에서 정리가 됐었는데, 그걸 지금 삼성중앙역으로 개명할 때 추진위원장을 맡아서 제가 앞장서서 그걸 어렵게 지금 현재 삼성중앙역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좀 더 살기 좋은 강남을 만들고 강남의 자존심과 품격을 꼭 지켜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공화당은 국민들한테 약속드린 대로 태극기, 제태극기 단체를 다 모으겠습니다. 우파 정당도 하나로 모으겠습니다. 오만하고 자유우파 국민들을 가두리 시키려는 미래통합당에 분명한 경고를 합니다. 미래통합당은 우파 정당이 아닙니다. 자로 가도 너무 같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공천이 예비후보들을 열어보시면 압니다.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끌어내린과 동시에 사기 탄핵파에 대한 심판도 동시에 하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대변인 강민진입니다. 비례민주당 창당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축하드립니다. 이쪽에 한번. 오늘 아마 시민단체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내일도 아마 그 출마 예상자들 발표를 합니다. 다음 주에는 제 단체들을 같이 모아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오늘 특히 안산 단원구의 예비후보자 출마자 두 분이 나오셨는데 세월호 사고의 7시간 때문에 얼마나 박근혜 정부를 욕했던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입니까? 그 당시에 이루 담을 수 없는 압박과 이루 담을 수 없는 자기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결국 세월호의 7시간이 박근혜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다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세월호의 사고의 아픔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아주 잘못된 선례가 남겨졌다. 그런데 지금 중국 우한 폐렴은 세월호의 7시간보다도 훨씬 더 45일간 그냥 방치해버린 인재입니다. 이것은 문재인에 의한 문재앙이 온 겁니다. 우리 공화당은 문재인 씨를 비롯해서 총리, 관련 장관들을 일제히 검찰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바이러스인데도 불구하고 무능, 무책임, 반국민 정권이 이 중국 우한 폐렴의 급속한 확진에 그들의 책임이 대단히 크다. 지금도 그들은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책임을 어떤 특정 종교단체, 특정 지역으로 핑계대고 있습니다. 중국 출입 당장 막아야 됨에도, 벌써 한 달 전에 막아야 됨에도 막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반드시 직무유기의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은 현 좌파 독재 정권의 책임도 물을 뿐 아니라 중국 폐렴의 조속한 진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선거운동, 또 편익 상태에 있는 대구 경북민들의 이 자존심 문제를 어떻게 일으킬 거냐라는 문제까지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내일 대구를 내려갑니다. 대구 내려가서 중요한 사항들을 좀 체크를 하고, 또 현재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선거 전달도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공화당이 다음 주에 많은 변화의 모습이 있을 거다라는 것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에 녹화하는 의원들이 대단히 많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만간에 발표를 할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50여 곳 이상이 넘었습니다. 우리 예비 후보자들이. 아무튼 예비 후보자 지금 등록 서류 준비하고 마무리할 분들이 한 50여 명이 넘고, 가능하면은 전 지역에 후보자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유통일당하고 통합 문제가 마무리되면은 또 자유통일당이 준비하고 있는 예비 후보자들도 있으니까 같이 여러 사항들을 논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큰 용기를 가지시고 우리 공화당에 이렇게 와주신 우리 각 시민단체 대표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전태열 우리 중소기업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님의 출마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 공화당입니다. 이것이 우리 공화당이다. 하나 찍으시면 아, 나는 이것이 우리 공화당이다.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야, 보수 이용화 대통합 다 한다고 합니다. 대통합 하기 때문에 이 대통합당을 제외한 교수님들은 안현정 대변인 찍으셔야 돼요. 자, 잠시 후에 안현정 선생님이 치러주십니다. 여보 끝나자마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현정 대변인이 대변인 넘쳐나는 이 판에 보시면 여기에 목별로 필기를 하면서 일일이 참지 않도록 이 확인한 결과치입니다. 이 확인한 결과치를 보더라도 좋기 1,800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인하지 못한 표가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100%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표 결과 저에게
불과 1398표. 무려 김영경부에 대해서 한 표가 뒤지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파란 표는 일반 국민경선 후에 정했던 사람들의 표입니다. 저희가 이 표는 지금 우리가